딥클렌징. 네, 딥클렌징. 이제는 클렌징. 피부 표면에 있는 것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깊은 곳을 클렌징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 및 효과를 볼게요. 피지와 각질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이 피지와 각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어때요? 얇아져 있고 아주 피부가 말랑말랑한 상태라 피부에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각질을 제거하면 피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세포들을 빨리빨리 만들어놔. 그래서 위로 막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재생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딥클렌징은요, 간략하게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고마지, 그 다음에 고마지, 스크럽. 얘네들 둘은 물리적 딥클렌징이고요. 아하와 효소는 화학적 딥클렌징이라는 걸 보시면서 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크럽. 스크럽은 뭐냐? 물리적 딥클렌징이에요. 물리적 뭐야? 기기나 손이나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는 클렌징을 가리켜서 물리적 딥클렌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스크럽을 보도록 할게요. 스크럽은 천연재료예요. 천연재료를 보면 이제 공요씨라든지 살구씨라든지 흑설탕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조개 껍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미세하게 갈아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 피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요, 거기에 폴리에틸렌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화학적 아주 요즘에 환경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천연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 폴리에틸렌유 화학적인 미세 플라스틱을 가급적 삼가하시는 게 환경을 위해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스크럽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또 쳐셔야 될 게 있어. 주의해야 할 피부, 예민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 염증성 피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스크럽은 굉장히 자극적인 딥클렌징이기 때문에 피부의 예민도를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스크럽은 이런 피부에는 예민한 피부에는 사용을 금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마지, 얘도 물리적 딥클렌징이에요. 물리적 딥클렌징인데 동식물성 각질 분해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분해 효소를 피부에 발라서 밀착시킨 후에 이게 피부에 딱 달라붙으면 피부결에 따라서 밀어내는 형식.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떤 것들 피부에 발랐을 때 때처럼 막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고마지예요. 고마지. 그런데 사용할 피부는 과각각 피부.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는 있어요. 정상적인 피부에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근데 주의해야 할 피부도가 있어요. 이 고마지도 예민한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 염증성 피부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7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두 컷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한 장 넘기셔서 28페이지 생화학적 딥클렌징을 볼게요. 얘는 생화학적이에요. 생화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습도와 온도 이런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온도를 맞춰주게 되면 적정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화학적 딥클렌징이에요. 그럼 보도록 할게요. 식물성 포르말린, 파인애플 다 아시죠? 파파인, 파파야, 그다음에 우유, 젖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37도, 습도 70%, pH 5에서 7도만 맞춰주면 이게 환경만 조성이 되면 효소가 분해 작업을 일으켜서
네, 각질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부에 사용하느냐? 모든 피부에 사용해요. 모든 피부에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피부는 없겠죠. 그래서 이 효소만큼은 예민한 피부지만은 각질을 제거해야 할 때, 그 다음에 염증성 피부이지만 각질을 제거해야 할 때, 그럴 때 사용되어지는 딥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보세요. 얘는 화학적이에요, 화학적. 네, 피부에 딱 바르면 화학적으로 싹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 그럼 어떤 것들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천연 과일산이에요. 아주 좋겠죠? 네, 글리콜릭산, 뭐예요? 사탕수수, 주석산, 포도, 사과산, 사과, 젖산, 우유, 구연산, 오렌지, 이런 산성분으로 만드는 디클렌징이 R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사용 피부는 각화 피부, 그 다음에 면포성 여드름 피부. 면포성 여드름 아까 염증성 여드름엔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면포성 여드름은 뭘까요? 네, 얘는 비염증성 여드름이에요. 비염증성 여드름. 그럼 비염증성 여드름이 뭐냐? 우리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가리켜서 면포성 여드름, 비염증성 여드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소 침착 피부. 네, 색소 침착 피부. 얘는 항산화 작용을 해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멜라닌 세포를 만들어지는 것을 산화를 지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되어지고요. 노화 피부. 노화 피부는 뭐예요? 피부의 재생이 더디돼요. 그런데 이 항산화의 물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소 침착 피부나 노화 피부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얘도 화학적 디클렌징이기 때문에 주의할 피부가 있어요. 예민한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나 염증성 피부, 그다음에 알레르기 피부는 가급적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산이기 때문에 약간 피부에 예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하는 조심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바하, 화학적 디클렌징이에요. 얘도 버드나무 껍질이라든지 원터그린 나뭇잎이라든지 자작나무에서 추출하는 딥클렌징인데요. 그러면 사용 피부를 볼게요. 각화 피부, 지성 피부, 면포성 여드름. 이제 면포성 여드름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염증이 없는 여드름. 그다음에 보세요. 염증이 없는 여드름도 사용했다면 염증이 있는 여드름도 사용을 하네요. 이 바하는 뭐냐? 얘는요, 항염 항균 작용이 있어요. 살균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드름 피부에 바하는 사용하는 디클렌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세혈관 예민성 피부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그거는 안 됩니다. 어느 때만 항염 항균 작용이 있는 살균 효과가 있는 그런 피부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젠 딥 클렌징 기계를 이용한 딥 클렌징 보시면요. 진동 브러쉬. 여러분들 진동 브러쉬 이거 뭐지?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동 치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사이즈에 따라서 갈아 끼면서 각질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석션 기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압을 통해서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밖으로 빼어내는 형식으로 각질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인크러스테이션, 갈바닉 기기의 음극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는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이용해서 노폐물이라든지 각질을 제거하는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30페이지를 넘기시면 또
문제가 있어요. 문제. 딥 클렌징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 보시고요.